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점도와 모듈러스, 복소 모듈러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액체에 흐르는 성질을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서 점도로서 파악할 수 있었고, 3장에서는 탄성체의 변형에 대한 것을 움직임에 대한 저항으로서 모듈러스를 유도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점탄성을 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 이 모델에 대해서 주기적인 힘을 가하는 오실레이션 테스트,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는 크립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점탄성 이론을 실제 화장품 개발이라든지 안정성 평가, 그 다음에 심리적인 사용감에 대해서 응용하는 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형 개발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이런 레올로지 점탄성 이론을 에멀전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예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이 화장품은 진피층까지 침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량만 진피층까지 가고 대부분은 다 각질층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감을 화장품을 바르면서 사용감을 분석할 때 이 화장품이 피부에 흡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보통 20초 내지 30초 정도 이렇게 피부에 문질러 보고 이게 흡수가 잘 되네, 잘 흡수가 안 되네 하는 걸 판단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왜 우리가 이 화장품이 피부에 흡수된 것처럼 느끼는지에 대해서 또 사이코레올로지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장품에 대해서 유변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화라든지 가용화라든지 하는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이런 레올로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신재형 개발이라고 해서 지난번 4장에서 오실레이션 테스트를 하는데, 오실레이션 테스트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첫 단계는 일정한 주파수에서 음력을 변화시키면서 선형 점탄성 영역을 찾아내는 스트레스 수입, 응력 수입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선형 점탄성 영역 내에 응력을 선택한 다음에 그 값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주파수 수입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오실레이션 테스트가 됩니다. 그 중에서 스트레스 수입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수입이 이제 응력을 쭉 증가시킬 때 이 값이 이제 탄성을 나타내는 저장 모듈러스, 스토리지 모듈러스가,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받으면 잃어버리는, 소산시켜버리는 로스 모듈러스, 손실 모듈러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저장 모듈러스가 많으면, 스토리지 모듈러스가 많으면 탄성이 크고, 로스 모듈러스가 더 크면 점성이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G-로 표현되는 저장 모듈러스와 G2-로 대변되는 손실 모듈러스는, 이 두 가지 변수는 뭐로 바꿀 수 있었나요? 그렇죠. 복소 모듈러스와 손실각, 로스 앵글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 모듈러스와 손실 모듈러스로 표현하면 조금 데이터 해석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축에는 손실각, 로스 앵글을 두고 세로축에는 복소 모듈러스를 두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4장에서 공부했었던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 도표를 이용해서 신재형 개발에 적용하고,
에멀전 안정성 판단에 이용하는 것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이 복소 탄성률 대 손실각 도표, 이 내용은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썼던 논문에서 이 도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도표는 제가 책에서 기술을 했었는데요. 이 기술한 내용을 제가 박사학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응용 예와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통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 박사학위 제목인데요. Extraction, Physiological and Rheological Evaluation of Natural Substances Effective for UV-Induced Inflammation to Fabricate Skincare Product. 즉, 화장품, 기초 화장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기초 화장품이냐 하면 UV, 자외선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긴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천연 물질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만드는데요. 이거에 어떤 이 물질을 추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효능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변학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이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는, 실제로 화장품을 개발하는 이런 과정을 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heological Evaluation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 스윕을 수행한 후에 이거를 이제 로스 앵글과 그 다음에 이제 복소 모듈러스, 컴플렉스 모듈러스로 나눠가지고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성을 판단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림 1.6에서 우리가 순수한 고체와 순수한 액체의 위치를 바꾸면, 그죠? 순수한 크림, 로션, 스킨을 우리가 제가 1장에서 연구원들한테 물어봤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크림이 고체에 가깝고, 스킨이 액체에, 크림은 고체에 가깝고, 스킨은 액체에 가까운데, 순수한 고체와 순수한 액체는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가정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은 점성과 탄생을 동시에 나타내지 순수한 물질은 없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순수한 액체, 순수한 고체는요. 혹시 약간 소리가 나는 건 저희 강아지가 제 밑에 있어서, 책상 밑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관찰 시간에서 스킨, 로션, 크림은 고체 상태에 가깝고, 스킨은 액체 상태에 가깝고, 로션은 스킨과 크림 사이에 있다. 요거는 공부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죠? 여기 앞에 그림에서 순수한 액체와 순수한 고체 성질은 우리가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살펴봤듯이 로스 앵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로스 앵글이 순수한 탄성일 때는 몇 도가 나왔었나요? 가로축으로 되니까 각도는 0도. 그러니까 순수한 탄성체, 고체는 손실각이 0도가 돼요. 그 다음에 순수한 액체는 우리가 가로축을 저장 모듈러스, 세로축을 손실 모듈러스라고 봤을 때, 저장 모듈러스가 0이고 손실 모듈러스만 있는 게 순수한 점성체였잖아요. 이럴 때는 이 각도 델타, 손실각은 몇 도가 됐죠? 직각이기 때문에 9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순수한 고체는 손실각이 0, 순수한 액체는 손실각이 90, 이런 식으로 이런 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실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우리가 1장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딱딱하다는 말은 고체의 한 속성이기 때문에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또한 이제 흐른다는 말은 액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정도에 따라서 고체와 액체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게 되죠. 일단 흐르는 이상 액체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고체에서 단단한 성질과
부드러운 성질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한 액체에서 잘 흐르는 성질과 흐르지 않는 성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흐름성이 크다, 흐름성이 작다는 그 델타값, 손실각으로 순수한 액체는 90, 순수한 고체 전혀 흐르지 않는 건 0 이렇게 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흐른다, 잘 흐르지 않는다, 그죠?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어떤 외부의 응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외부 응력을 가하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움직임에는 액체가 어떤 그 응력, 그 힘을 받으면, 액체가 힘을 받으면 흐르는 게 움직임, 액체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움직임이. 그 다음에 탄성체는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 어떤 형태로 움직임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탄성체일 경우는 변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물질은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그 응력을 받을 때, 힘을 받을 때 이 움직임을 그 여기서는 흐름과 변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냥 움직임으로 보면 돼요. 움직임. 왜? 이미 액체냐 고체냐, 그죠? 흐름성 그런 정도는 이미 델타, 손실각에서 이미 0도와 90도에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움직임 자체에, 움직임에 대한 저항, 그죠? 외부에서 어떤 응력을 받을 때 움직이게 되는데, 응력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되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총합을 합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구분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가 일단 손실각은 일단 이쪽으로 갈수록 잘 흐르죠. 그죠? 90에 가까우면 흐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탄성이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아래 위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 위는 복소 탄성률이라는 건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돼요. 즉, 외부에서 받는 힘에 대해서 움직일 때,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크면 잘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잘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약간 딱딱하게, 그죠? 잘 움직이지 않는 게 되고, 탄성일 경우에는 아래로 가면 부드러운 탄성체가 되겠죠. 잘 흐르지는 않지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액체인 경우, 흐를 때는 일단 90도에 가까우니까 흐름성은 크죠? 근데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작을 때는 이게 잘 흘러요. 그러다가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크지만 잘 안 흐르게 되겠죠. 속도가 늦고 속도가 빠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실각과 복소 탄성률로 나타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어떤 유체의 특성을 이 네모난 2차원 도표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액체와 고체 구분 없이. 왜? 일단은 고체 탄성체에 가까우면 이쪽으로 갈 거고요. 액체에 가까우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흐름과 변형을 포함해서입니다. 움직이기 힘들면 위로 가고요. 움직이기 쉬우면 아래로 가요. 어떤 움직였을 때 잘 움직이면 아래로 가고, 잘 안 움직이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잘 저장하면 이쪽으로 가고, 탄성체니까, 그죠? 그 다음 에너지를 솟아시키면서 흘러버리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가로와 세로 이렇게 2차원으로 나타내주면 굉장히 다양한 유체의 특성을 도표로 나타내고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응력 범위에서 탄성이 강하지만 외부 응력에 대한 저항이 큰 물질은 영역 1에 위치하게 되겠죠. 영역 1, 그죠? 영역 1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성이 강하면서 외부 응력에 대한 저항이 작은 물질, 쉽게 잘 휘게 되겠죠. 이런 물질은 영역 2에 포함되게 돼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물처럼 물이나 뉴토니안 유천, 스킨이나 향수 이런 물질들처럼 외부 응력에 대한 저항은 작으면서 특성 시간이 작아서 뉴턴 유초처럼 거동하는 물질은 영역 3에 위치하게 돼요. 영역 3. 물과 같은 거는 영역 3에 위치하게 되겠죠. 영역 3. 그 다음에
외부 응적에 대한 저항이 크고, 흐르는 그런 특성을 갖는 물질은 영역 4에 위치하게 돼요. 영역 4.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잘 저장하느냐, 소산시키느냐, 잘 저장하면 왼쪽, 잘 흩으면 오른쪽, 흩어버리면서 흘러버리면 오른쪽,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쉬우면 아래, 움직이기 어려우면 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화장품 가운데서 스킨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뉴턴 유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로션이나 크림, 로션은 뭐죠? 로션은 이제 수도 플라스틱 유체. 그 다음에 크림이나 립스틱 같은 거는 일단 어떤 거죠? 플라스틱 유체라 그랬죠? 일단 움직이려면 일정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항복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이런 제형들을 복소 탄성률과 손실각 도표로 나타나 봅시다. 앞에서는 계략적으로 영역 1, 2, 3, 4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스킨과 로션과 크림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치시키며 포지셔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일단 선형 점탄성 영역에서 복소 탄성률각과 손실각 값을 그죠?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떻게 나타냈었죠? 가로축이 손실각, 세로축이 복소 탄성률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는 스킨과 로션, 크림, 립스틱 영역은 다음 표처럼 나타나게 돼요. 스킨은 90도에 굉장히 가깝죠. 그죠? 물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션은 제가 여기다 뒀지만 실제로 이 정도 영역이 있어요. 이 정도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 좀 폭넓게 나타나요. 폭넓게. 그 다음에 크림은 한 10도 정도, 5도에서 10도 정도 되니까 크림은 요 정도 나타나고, 실제로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을 나눴고요. 실제로는 크림 중에서도 굉장히 잘 움직이는, 조금 이따가 예를 들겠지만 시세이도사에서 만든 드라마틱 에센스 같은 거는 크림이 잘 안 흐르거든요. 근데 건드리면 굉장히 소프트해요. 로션처럼 굉장히 소프트해요. 이런 거는 실제로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 있어요. 이게 컴프레스 모듈러스가 한 300, 400 정도, 500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킨, 로션, 크림, 립스틱 이렇게 나눈 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때 이건 스킨이고 로션이고 크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 립스틱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레올로지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립스틱 생각하면 10의 7승 정도가 돼요.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손실각을 측정해보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립스틱보다 더 왼쪽, 그죠? 탄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대신 립스틱 같은 경우는 리니어 비스커스 일레스틱 리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형 점탄성 영역이 굉장히 커요. 넓고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단순 비교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형 점탄성 영역이라는 걸 일단은 무시하고 그냥 손실각과 복소 탄성률만 나타낸다면 이게 립스틱이 로션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션처럼 빨리 흐르진 않지만 이게 위로 갈수록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크니까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2-3시간, 6시간 지나면 조금만 번지더라도 립스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얼굴에 이렇게 퍼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립스틱도 실제로는 이렇게 번진다는 것, 그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손실각 복소 탄성률 도표라는 개념이 없으면 립스틱이 왜 흐른지에 대한 그런 개념도 못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올로지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으로 한 게 스킨, 로션, 크림 같은 이런 정도 수준은 맞지만 립스틱이나 또 다른 제품들도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레오미터를 이용해서 점탄성을 측정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점도, 모듈러스, 복소 모듈러스, 손실각, 그 다음에 크립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둔다면 화장품이나 이런 생활용품,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도
제가 처음에 이 레오미터를 봤다는 데가 오리온제가의 초코파이였잖아요. 그죠? 초코파이의 어떤 머시멜로의 어떤 특성을 레올로지로 평가하는 데서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 이제 필러 같은 거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게 뭐 유럽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진출하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진출했는데 여기서 이제 물론 코스닥에 상장도 등록도 돼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코나 이런 데 성형외과에서 필러를 만들어요. 이 필러를 어떤 식으로 품질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하는 요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해서 거기서도 실제로 손시각을 가지고서 이런 필러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우리가 20분 정도 수업을 1시간에 20분 하면서 32개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다 언급을 못했어요. 책 내용 중에서 굉장히 요약해서 발췌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런 레올로지나 점도의 예를 든 걸 보시면 이런 내용들도 많아요. 페인트라든지, 그죠? 우리가 화장품 외에도 흐르는 특성, 이런 점탄성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레올로지를 공부해 두시면 단순히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이 레올로지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학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공부했었던 스킨로션 크림을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한 관찰 시간에서 볼 때 우리 고체와 액체로 순수한 고체 액체를 놓고 나면 크림 로션 스킨 이런 순서로 둘 수 있었고요. 순수한 고체는 손실각 0, 순수한 액체는 손실각 90으로 바꿔가지고 요거를 비교했을 때 가로축이 손실각이 되고요. 세로축은 복소탄성률이 돼가지고 손실각과 복소탄성률로 만들 때 영역 1, 2, 3, 4 이렇게 나누면 어떤 특성을 갖는 유체가 여기 영역 1, 2, 3, 4에 가는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실제로 스킨로션 크림 립스틱이 그 영역에 어떤 식으로 해당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도표로 지금까지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알았던 값을 가지고서 한번 위치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복소탄성률과 손실각 도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사 제형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이런 도표를 안정성에 적용하는 것도 살펴볼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2장에서 수도 플라스틱 유체를 공부할 때 그때 수도 플라스틱 유체 로션이나 에센스 같은 데서 어떤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스톡스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유화물 안정성을 평가할 때 그때 스톡스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